신속 항원 검사가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면서 오히려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이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내년에 청주 오창에 착공 예정인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물질 측정과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에 산재한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오늘 청주의 검사 현장에서는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북부 환승센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수백 명의 검사 대기자가 100m도 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기 중간중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검사를 하는 현장에서 정작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제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는 타 지역 임시 선별진료소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이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주시가 이틀간 실시하는 이번 신속항원 검사는 전세버스 업체 종사자 1,280여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간대나 장소 구분 없이 일괄 통보를 하는 바람에 검사 첫날 오전에 6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줄이 처음부터 그냥 서 있으면은 이 사람들도 오합지졸 안 합니다, 절대로. 다 국민의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처음에 기준이 없었어요. 마스크나 뭐 이런 것도 다 했는데 갑자기 막 100명, 200명씩 막 몰려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리라고는 사실은 좀 생각을 못했죠. 추운 날씨에도 한걸음에 달려온 검사 대상자들은 방역당국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겠다며 불러놓고는 자신들을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오늘도 4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괴산과 진천, 음성 소재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도내 감염 취약시설 4곳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 4명, 진천 도은병원 10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특히 음성 소망병원과 진천 도은병원은 정신전문 병원으로, 괴산 성모병원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진료가 필요한 두 병원의 환자들이 괴산 성모병원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이들 세 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140여 명에 달합니다. 음성이 발생되고 거기서 있는 환자가 이제 진천의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됐다는 사실 알고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온 거고, 연결고리는 그게 맞다. 청주 확진자 중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난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양성이 나왔습니다. 감염원을 파악 중인 가운데 해당 학생과 접촉한 20, 30대가 각각 1명씩 확진되는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보험회사 직원 A씨가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감기 몸살 등의 증상 발현 이후에도 이틀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직원은 8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를 포함한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병동 내 연쇄 감염과 깜깜이 확진으로 인한 N차 감염까지 이어지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본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도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염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겠다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특별 지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충북도청 20대 공무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확진된 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B씨의 접촉자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하루 전 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달 만인 지난달 26일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직원을 시작으로 제천시청 3명, 충주시청 1명, 음성군청 1명, 충북도청 4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 감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격리에서 해제된 공무원들을 불러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특별 지침을 어기고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해 감염됐는지 또 이들로 인해 추가 전파는 없었는지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통한 그 전파 그리고 감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징계를 향후에도 계속 강화를 해서 차단하도록. 앞서 제천보건소 직원이 복무 지침을 어겨 직위 해지된 뒤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는 등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직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려웠고 수학 나형과 영어가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평가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고3 학생들이 간격을 띄운 상태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일부 학교에서는 건물 입구에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성적표를 나눠준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성적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험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래도 공부한 대로 나와가지고 좀 편하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최저는 맞췄는데 결시생도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지난해 불수능이었던 수학 나형은 쉽게 출제됐고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전체의 16.66%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어 성적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특히 자연계에서는 수학 가형이 이번 정시에서 변별력을 높여줄 것 같습니다. 수시 등급 컷을 맞추지 못한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자신의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과를 그 성적을 가지고 정시는 들어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심을 딱 잡고 정시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되고 정시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4만3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어느새 겨울이면 미세먼지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내륙인 충북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편인데요. 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내년 착공 예정인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짙은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잿빛 미세먼지가 엄습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올해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외부 유입이 70%, 내부 발생이 30% 정도로 추정할 뿐 어디서 왔고 얼마나 나쁜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내 28개 무인 측정기는 미세먼지 농도 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6개 오염물질만 측정할 뿐입니다. 충북 지역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얻는 기본적인 관측 자료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오창에 둥지를 틀 예정인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설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비 56억 원을 투입하는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4-5명의 연구원이 상주해 대기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납, 카드뮴, 비소 같은 발암물질 등 무려 26가지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과연 어느 정도가 검출이 되고 또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것이 많이 배출이 되는지 이걸 찾아서 감축 정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내년 5월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상반기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음성군 감곡면 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환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오리 6,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3km 이내 가금 농가에 대한 추가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음성군 내 가금 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 충북 지역 27,500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이 8.25%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보다는 2.2배 상승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10.37%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충북의 경우 제곱미터당 10만 원 미만이 전체 표준지의 74.5%에 달했고 100만 원 이상은 2.9%에 불과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원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은 지난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시종 이사는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키트 허용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는 관계 법령상 반드시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하도록 돼 있어 자가진단이 불가능하다며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사창동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께서 252만 8,02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청주 지역세무사회 신영선 회장회 일동이 100만 원, 충북 원예농협 충주여성조합원 협의회에서 3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충북 개인택시 사회복지 새마을금고, 청주 사창동 세무사 한신, 청주 사창동 명장에서 각각 10만 원, 청주 사창동 지현철 씨 2만 원, 산성유치원 지혜반 박서율 어린이 7천 원, 산성유치원 지혜반 고은서 어린이가 5,500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는 25일부터 청주 지역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뗀 뒤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유색 페트병은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또 1년 뒤인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